서울 중심가에 위치한 대형 병원, 그 건물 꼭대기층에서 이성민은 창밖으로 펼쳐진 도심을 내려다보며 천천히 커피를 마셨다. 병원장이라는 직함과 막대한 재산, 그리고 이름난 가문까지. 그는 이 모든 것을 자신의 노력으로 쌓아 올렸다고 굳게 믿고 있었다. 내가 이룬 거야. 아무도 부정할 수 없지. 혼잣말처럼 내뱉으며 그는 만족스럽게 미소를 지었다. 하지만 그의 가정은 그의 화려한 성공만큼 단단하지 않았다. 화려한 겉모습 속에 가려진 가족의 균열은 점점 더 깊어지고 있었다. 그날 아침도 어김없이 적막한 식탁에서 하루를 시작했다. 이성민은 식탁 끝자리에 앉아 신문을 펼쳤다. 음식 냄새가 은은히 퍼졌지만 식탁엔 오가는 대화 하나 없이 정적만이 감돌았다. 오늘 저녁에 병원에서 행사 있으니까 다 참석해. 이성민은 신문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무심히 말했다. 그의 말투는 요청이 아니라 명령에 가까웠다. 아내 한지영은 남편의 목소리에 고개만 끄덕였다. 남편의 말 속에 따뜻함이란 없었다. 결혼 초반에는 그가 가족을 위해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라 여겼지만 지금은 그저 가정 위에 군림하려는 사람으로만 보였다. 첫째 아들은 말을 아끼며 고개를 들었다. 알겠습니다. 그는 짧게 대답한 뒤 물을 한 모금 마시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둘째 아들은 스마트폰을 손에서 놓지 않은 채 중얼거리듯 말했다. 네, 알았어요. 지영은 조용히 그 모습을 바라봤다. 서로 얼굴을 맞대고 있지만 가족 간의 대화는 사라진 지 오래였다. 이 집에서 따뜻한 말 한마디 듣는 건 너무 큰 기대인가 봐. 지영은 속으로 탄식했다. 이성민은 신문을 덮으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다들 시간 맞춰 준비해. 늦지 마라. 그는 가족들에게 한 번도 시선을 주지 않은 채 코트와 가방을 챙겨 현관으로 향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리고 다시금 고요가 집안을 채웠다. 지영은 남편이 떠난 자리에서 천천히 커피잔을 들었다. 저 사람에게 가족이란 대체 뭐지? 가족이라 부를 수 있는 걸까? 결혼 초반 그는 지금처럼 냉랭하지 않았다. 과묵했지만 책임감이 느껴지던 사람이었다. 하지만 병원이 커지고 성공이 눈앞에 쌓이면서 그의 말과 행동은 점점 더 건조하고 차갑게 변했다. 부엌으로 들어가던 지영은 잠시 창밖에 흔들리는 나뭇가지를 바라봤다. 바람에 흔들리는 모습이 꼭 자신의 마음 같았다. 이런 질문도 이제는 지치는구나. 그녀는 한숨을 내쉬고 다시 식탁으로 돌아갔다. 쌓여있는 접시를 치우기 시작했지만 그녀의 마음은 쉽게 정리되지 않았다. 며칠 전 둘째 아들이 들뜬 목소리로 걸어온 전화는 지영의 평소 일상에 작은 파문을 일으켰다. 어머니, 이번 주말에 시간 괜찮으세요? 소개하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그의 목소리에는 설렘이 묻어나 있었고 평소 말수가 적던 아들이라 더욱 뜻밖이었다. 소개할 사람이라니. 그래, 무슨 일인지 궁금하구나. 언제 어디서 보지? 주말에 집으로 데리고 갈게요. 정말 괜찮으실 거예요. 전화를 끊은 뒤에도 지영은 누굴 데려오겠다는 건지 궁금했다. 첫째 아들 결혼 후 큰 집안일은 오랜만이었다. 결혼 얘기로 이어질지 모른다는 생각에 조용히 미소를 지었다. 둘째가 데려오는 사람이면 괜찮겠지. 하지만 마음 한구석엔 이유를 알 수 없는 긴장감도 함께했다. 주말 저녁 드디어 그녀가 모습을 드러냈다. 현관문이 열리고 들어선 둘째 아들의 옆에는 단정한 차림의 여자가 서 있었다. 머리를 깔끔히 묶고 미소를 띤 모습이 한눈에 보아도 세련되었다. 안녕하세요. 강다희라고 합니다. 다희는 고개를 살짝 숙이며 또렷한 목소리로 인사했다. 어서 와요. 만나고 싶었어요. 지영은 살짝 긴장하며 그녀를 맞았다. 다희는 예의 바르고 단정한 태도로 첫인상부터 그녀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거실로 자리를 옮기자 다희는 긴장한 듯 하지만
자연스럽게 둘째 아들 옆에 앉았다. 둘째가 좋은 사람을 만난 것 같네요. 지영이 말을 건네자 다희는 살짝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감사합니다. 부족하지만 앞으로 잘 부탁드릴게요. 그녀의 목소리는 단정했고 행동 하나하나에서 공손함이 느껴졌다. 다희는 둘째 아들과 자연스럽게 대화를 이어갔다. 그 모습은 단순히 연인이 아니라 오래된 동료처럼 보였다. 유나도 그녀에게 관심을 가지며 말을 건넸다. 강다희 씨, 어떤 일 하세요? 금융회사에 다니고 있어요. 아직 배울 게 많지만 매일 노력하고 있습니다. 유나는 그녀의 말투가 지나치게 완벽하다고 느꼈다. 마치 대답이 미리 준비된 것처럼 딱딱 들어맞았다. 지영은 그들의 대화를 지켜보며 마음이 놓였다. 다희는 예의도 바르고 둘째 아들과의 관계도 나빠 보이지 않았다. 우리 둘째가 조금 무뚝뚝한데 다희 씨 같은 사람이 옆에 있으면 참 좋겠네요. 지영이 살짝 웃으며 말하자 다희도 가볍게 웃으며 대답했다. 아니에요. 오히려 저를 잘 이끌어줘서 많이 의지하고 있어요. 지영은 그녀의 대답에 기분이 좋아졌지만 마음속 어딘가에는 알 수 없는 의구심도 조금 남았다. 유나는 강다희를 주시했다. 다희는 너무도 침착했고 시선을 교묘히 피해가며 대화를 이어갔다. 저 사람, 너무 완벽해. 결점이 없는 게 오히려 어색하지 않아? 유나는 속으로 생각했다. 식사가 시작되었을 때 다희는 능숙하게 분위기를 맞췄다. 어머니, 음식 정말 맛있어요. 이런 집밥은 정말 오랜만이네요. 어머, 우리 집 음식이 특별할 게 있나? 잘 맞으니 다행이네. 지영은 웃었지만 유나는 그녀가 음식 하나를 칭찬하는 데에도 과하게 정성을 들이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 식사 중간 이성민이 강다희에게 말을 걸었다. 다희 씨, 앞으로 자주 오세요. 둘째 덕분에 이렇게 훌륭한 사람을 만나게 됐네. 이성민은 유난히 다희를 반기며 환한 미소를 지었다. 지영은 남편의 태도에 살짝 의문을 품었다. 남편이 저렇게 호의를 베풀 때는 뭔가 다른 이유가 있는 건데. 유나는 그런 지영을 흘끗 보며 살짝 한숨을 쉬었다. 뭔가 수상해. 다희 씨가 시아버지와 눈을 마주치는 시간이 남편보다 훨씬 많잖아. 유나는 다희가 시아버지 이성민과 눈을 교환할 때마다 미묘한 긴장감을 느꼈다. 다희와 둘째 아들이 집을 나서고 난 후 지영은 남편에게 물었다. 다희 씨를 오늘 처음 본 거 맞아요? 남편은 신경질적으로 대답했다. 그걸 왜 물어? 좋은 아가씨잖아. 더 말할 게 있어? 지영은 남편의 짧고 건조한 대답에서 묘한 긴장감을 느꼈다. 그날 밤 지영은 침대에 누워 잤구만 다희와 남편의 모습이 떠올랐다. 다희는 완벽한 아가씨였다. 너무 완벽해서 의심스러웠다. 무슨 걱정을 하는 걸까? 나만 이상하게 느끼는 건가? 하지만 마음속 불편함은 지워지지 않았다. 유나 역시 자신의 방으로 돌아와 남편에게 물었다. 다희 씨, 어딘가 이상하지 않아? 뭐가 이상해? 완벽하던데. 유나는 고개를 저으며 생각에 잠겼다. 아무도 못 본다고 내가 못 본 건 아니야. 뭔가 숨기고 있어. 강다희가 둘째 아들과 결혼한 뒤 그녀는 빠르게 집안의 중심인물로 자리 잡았다. 결혼 전부터 세련되고 정중한 태도로 가족들의 호감을 얻었던 그녀는 이제 단순한 며느리가 아니라 가정의 분위기를 좌지우지하는 인물처럼 보였다. 지영은 며느리가 된 다희가 어색하지 않게 집안일에 녹아드는 것을 보며 안도했지만 어딘가 불편함이 남아있었다. 다희는 지나치게 열심히 했고 때로는 남편인 둘째 아들보다 더 많은 권한을 행사하려는 모습도 보였다. 다희는 결혼 직후부터 경제 문제에 유난히 관심을 뒀다. 어머니, 이번 병원 프로젝트 예산은 어떻게 조율되고 있나요? 아버님이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진행되는지 궁금해서요. 그녀는 평소와 다름없는 미소로 질문을 던졌지만 지영은 순간 당황했다.
그건 시아버지가 알아서 하실 일이니 너는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 지영은 다소 단호하게 대답했지만 다희는 멈추지 않았다. 아, 제가 도울 수 있는 부분이 있을까 해서요. 우리 가족이 함께 힘을 모아야 하잖아요. 그녀는 자연스럽게 상황을 마무리하며 뒤로 물러섰지만 지영은 그녀의 지나친 관심이 마음에 걸렸다. 결혼 후 몇 달이 지나면서 지영은 강다희와 남편 이성민 사이에서 묘한 긴장감을 느끼기 시작했다. 둘은 필요 이상으로 자주 대화를 나눴고 때로는 이성민이 다희를 특별히 신경 쓰는 듯 보였다. 어느 날 저녁 가족 모두가 모여 식사를 하던 자리에서 이성민은 다희에게 유난히 관심을 보였다. 다희야, 요즘 병원 쪽 일은 어떠니? 둘째가 잘 챙기고 있나? 다희는 살짝 미소를 띠며 대답했다. 네, 아버님 부족한 점도 있지만 옆에서 많이 배워가고 있어요. 아버님 덕분이에요. 이성민은 만족스러운 듯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그래, 앞으로도 잘 부탁하마. 병원 일이 우리 가문에 얼마나 중요한지 잘 알고 있지? 그의 말에 다희는 고개를 끄덕이며 공손히 대답했다. 하지만 그 모습을 지켜보던 유나는 어딘가 이상하다고 느꼈다. 시아버지와 며느리가 저렇게 가깝다고? 이상하게 따뜻해 보이네. 지영의 의심은 새벽녘 우연히 깨면서 현실로 다가왔다. 밤 2시가 넘은 시간 화장실에 가기 위해 일어난 그녀는 복도 끝에서 들려오는 작은 소리를 들었다. 조심스럽게 복도를 따라 걸어간 지영은 거실에서 켜진 불빛을 발견했다. 그녀는 천천히 다가가 커튼 뒤로 모습을 숨기며 거실을 엿보았다. 그곳에는 이성민과 강다희가 앉아 있었다. 두 사람은 소파에 나란히 앉아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힘든 건 없지? 혹시라도 필요하면 나한테 바로 얘기해. 이성민의 목소리는 한층 낮고 다정했다. 다희는 살짝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네, 아버님 정말 감사해요. 항상 아버님 덕분에 의지할 수 있어요. 그녀의 목소리 역시 친밀했다. 그 순간 이성민이 다희의 손을 가볍게 잡았다. 우리 다희가 이렇게 예뻐서 둘째가 참 복이 많지. 지영은 그 광경을 보고 온몸이 굳었다. 손이 떨렸고 가슴 속에서 분노와 혼란이 동시에 치밀어 올랐다. 저게 뭐지? 그냥 친밀한 대화로 보기엔 너무 이상해. 다음 날 아침 지영은 유나를 따로 불러 이야기를 나누었다. 유나야, 내가 다희에 대해 뭐 느낀 게 있니? 유나는 잠시 말을 고르다 조심스럽게 대답했다. 어머니도 느끼셨어요? 동서가 아버님이랑 너무 가깝게 지내지 않아요? 지영은 잠시 멈칫했다. 유나도 같은 걸 느꼈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았다. 유나는 전날 식사 자리에서 느낀 위화감을 이야기했다. 아버님이 동서한테 너무 친근하게 대하시던데요. 물론 다정할 수 있지만 뭔가 좀 이상했어요. 나도 봤어. 지영은 새벽에 목격한 장면을 말할까 말까 망설였지만 결국 입을 열었다. 사실은 어젯밤에 거실에서 둘이 단둘이 얘기하는 걸 봤어. 그런데 그녀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다. 그저 떨리는 손으로 얼굴을 감싸며 한숨을 내쉬었다. 유나는 깜짝 놀라며 말했다. 어머니, 그냥 넘기면 안 돼요. 아무래도 뭔가 이상해요. 동서가 처음 집에 들어왔을 때부터 뭔가 숨기는 게 있는 것 같았어요. 지영은 그날 이후로 다희와 이성민의 관계를 더욱 주시하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강다희가 단순히 좋은 며느리인 척하는 모습을 이제는 의심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날 밤 지영은 혼자 중얼거렸다. 내가 뭘 보게 될지 모르겠지만 더 이상 이렇게 넘어갈 순 없어. 지영은 새벽에 본 장면 이후로 일상의 평온을 유지하기가 힘들었다. 침착함을 가장하려 했지만 이성민과 강다희를 마주칠 때마다 그들의 대화나 시선 교환 하나하나가 신경에 거슬렸다. 아침 식탁에서도 두 사람의 태도는 이상할 만큼 자연스러웠다. 강다희는 여전히 싹싹하고 예의 바르게 행동하며 가족 모두에게 호감을 사는 듯 보였다.
어머니, 제가 오늘 장을 볼게요. 필요한 게 있으면 말씀만 주세요. 다희는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지영을 돕겠다고 나섰다. 하지만 지영은 그 미소 뒤에 숨겨진 속내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녀는 그저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다. 그래, 다이야. 내가 알아서 잘해줘. 그러나 속으로는 이렇게 생각했다. 이렇게 완벽한 척 행동하는 게 다 이유가 있는 거겠지. 지영의 의심은 날이 갈수록 커져갔다. 특히 이성민이 강다희를 특별히 챙기고 그녀의 의견을 과도하게 신뢰하는 모습을 볼 때마다 그녀의 불안감은 증폭되었다. 어느 날 이성민이 강다희와 둘째 아들에게 새로운 가구를 사주겠다고 나섰다. 다희가 말하길 요즘 집안 분위기에 이런 가구가 좋을 거라더군. 나는 괜찮아 보이던데. 이성민은 강다희의 의견을 따르는 것이 당연하다는 듯 말했다. 지영은 그 말을 들으며 참을 수 없는 답답함을 느꼈다. 남편의 태도는 단순히 며느리를 아끼는 수준을 넘어서 있었다. 왜 다이의 말이라면 무조건 믿는 걸까? 그냥 며느리가 아니라 뭔가 다른 이유가 있는 게 분명해. 지영은 점점 더 홀로 상황을 감당하기 어려워졌고 결국 윤아를 찾아갔다. 유나야, 너도 다이와 아버님 사이가 좀 이상하다고 생각했지? 윤아는 진지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어머니, 저도 계속 신경 쓰였어요. 동서, 가족들 앞에서는 완벽한 척하지만 뭔가 숨기는 게 있는 것 같아요. 아버님이랑 얘기할 때는 특히요. 지영은 새벽에 목격한 장면을 자세히 이야기했다. 그녀가 말을 끝마치자 윤아는 크게 놀란 얼굴로 말했다. 어머니, 이건 그냥 넘어가면 안 돼요. 아버님과 동서 사이에 분명 뭔가 있어요. 제가 조금 더 알아볼게요. 지영은 단순한 의심을 넘어서 진실을 알아내기 위해 행동에 나서기로 했다. 그녀는 우선 남편과 강다희의 대화나 행동을 유심히 관찰하기 시작했다. 어느 날 지영은 우연히 이성민의 서재에 들어가던 강다희를 목격했다. 아버님, 이거 확인해 보셔야 한다고 해서요. 강다희는 서류 봉투를 들고 있었고 이성민은 그녀를 반갑게 맞이하며 문을 열어줬다. 지영은 그 광경을 지켜보며 속으로 생각했다. 대체 뭘 확인한다는 거지? 병원 일이라면 남편이 직접 해야 하는데 왜 다이가 나서고 있지? 그녀는 두 사람의 대화를 엿들을 수는 없었지만 이 상황이 평범하지 않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느꼈다. 며칠 뒤 지영은 남편의 서재를 정리하는 척하며 서랍 속에서 수상한 영수증 뭉치를 발견했다. 이건 왜 다이 이름이 여기에 있어? 영수증에는 강다희가 사용한 고가의 물건들이 기록되어 있었다. 분명 가족과 관련 없는 물건들처럼 보였다. 지영은 이를 곧바로 윤아에게 보여주며 말했다. 유나야 봐. 이 영수증들이 뭔가 이상하지 않니? 병원 예산에서 나간 것 같아. 윤아는 영수증을 보며 고개를 끄덕였다. 이걸 어떻게 이렇게 당당히 쓰고도 숨길 수 있는 걸까요? 어머니, 이건 그냥 넘어가면 안 돼요. 그날 밤 지영은 침대에서 잠들지 못한 채 창밖을 바라보았다. 남편의 곤히 잠든 얼굴을 보고 있자니 분노와 실망감이 밀려왔다. 우리가 함께 세운 이 가정이 이렇게 무너질 줄은 몰랐어. 하지만 가만히 당하고 있을 수 없지. 지영은 더 이상 침묵하지 않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남편의 행동과 다희의 과거를 철저히 조사하기로 마음먹었다. 가족을 지키기 위해 그리고 자신을 지키기 위해 이 싸움을 시작해야 했다. 다음 날 아침 지영은 윤아와 대화를 나누며 작전을 세웠다. 우선 둘 사이의 대화를 녹음해보자. 뭔가 결정적인 걸 잡아야 해. 윤아도 결심한 듯 대답했다. 네, 어머니. 저도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요. 지영은 자신이 해야 할 일을 마음속으로 되뇌었다. 모든 걸 밝히고야 말 거야. 이 집안에 감춰진 더러운 비밀이 있다면 내가 직접 끌어내리겠다. 그녀는 남편의 서재를 조사하고 다희의 행적을 뒤쫓으며 증거를 하나씩 모으기 시작했다. 지영과 윤아는 공조를 시작했다.
두 사람 모두 강다희와 이성민 사이의 관계에 의구심을 품고 있었지만 이젠 그 의심을 명확한 증거로 바꿔야 했다. 유나는 지영에게 말했다. 어머니, 동서는 처음부터 이상했어요. 너무 완벽해 보이면서도 뭔가를 계속 감추는 것 같았죠. 지금까지 눈 감아준 게 후회스러워요. 지영은 깊게 한숨을 쉬었다. 나도 처음엔 그녀가 좋은 며느리라고 생각했어. 그런데 시간이 갈수록 모든 게 연기처럼 느껴져. 우리 모두를 속이고 있는 것 같아. 두 사람은 다희의 행동을 세심히 관찰하고 조금이라도 미심쩍은 점이 있으면 서로 공유하기로 약속했다. 강다희는 어느새 가족 내 경제 문제에 깊이 개입하고 있었다. 특히 그녀는 병원 재정이나 가문의 자산에 관한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과하게 관심을 보였다. 어느 날 저녁 가족 회의 자리에서 강다희는 은근히 이성민을 부추겼다. 아버님, 최근 병원 확장 계획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제가 봤을 때는 더 공격적인 투자 전략이 필요해 보이던데요. 둘째 아들이 놀란 표정으로 다희를 바라봤다. 다이야, 그런 건 아버지가 알아서 하실 일인데. 그러나 이성민은 오히려 다희의 의견에 귀를 기울였다. 다희 말이 맞아. 지금 상황에선 조금 더 적극적으로 나갈 필요가 있지. 지영은 남편의 태도에 화가 났지만 바로 반박하지 않았다. 다만 그녀는 조용히 다희를 지켜보며 속으로 생각했다. 다희가 왜 이런 문제까지 나서려고 하지? 그저 며느리로서 할 수 있는 선을 넘고 있어. 다희의 또 다른 특징은 가족 간의 미묘한 갈등을 유발하는 능력이었다. 그녀는 언제나 싹싹하고 배려 깊은 척했지만 은근히 가족 구성원들 사이를 이간질하는 행동을 했다. 어느 날 유나는 다희가 첫째 아들과 이성민에게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엿들었다. 아주버님, 아버님이 가끔 형님이 너무 강하다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아주버님도 힘드실 때가 있을 것 같아요. 유나의 남편은 당황한 표정으로 다희를 쳐다봤다. 뭐? 그런 얘기를 하셨어? 다희는 서둘러 말을 덧붙였다. 아, 너무 심각하게 받아들이진 마세요. 그냥 가끔 하시는 말씀이라서요. 이 대화를 엿들은 유나는 분노를 느꼈다. 내 이름을 가지고 이렇게 사람들을 이간질하려는 거야? 도대체 이 사람의 의도가 뭐지? 유나는 곧바로 지영에게 이 사실을 이야기했다. 어머니, 동서가 저를 두고 남편한테 이상한 얘기를 했어요. 아버님 말씀이라면서 제가 듣쓰다라고 했다는데 이건 저를 흠집 내려는 거잖아요. 지영은 놀라면서도 차분히 말했다. 내가 보기엔 단순한 문제는 아니야. 다희는 이 집안을 장악하려고 의도적으로 우리를 갈라놓으려는 것 같아. 며칠 후 다희는 지영과 함께 장을 보러 가는 길에 대뜸 이런 말을 꺼냈다. 어머니, 이번 달 생활비는 조금 더 조정하시는 게 어떨까요? 제가 아버님과 상의해 봤는데 이런 식으로 관리하면 더 효율적일 것 같아요. 지영은 순간 어이가 없어 멈춰섰다. 다희야, 내가 무슨 자격으로 그런 이야기를 해? 집안 경제는 내가 맡고 있어. 다희는 웃으며 태연히 대답했다. 어머니, 요즘 시대는 실질적인 관리가 중요하잖아요. 어머니도 조금 덜 신경 쓰시면 편하시지 않을까요? 지영은 이 대화 이후 강다희가 단순히 가족을 돕는 것이 아니라 집안의 경제권을 장악하려는 속셈을 가지고 있다는 확신을 가졌다. 유나는 강다희의 행동을 관찰하며 그녀의 뒤를 밟기로 결심했다. 어느 날 유나는 강다희가 집을 나서는 것을 보고 몰래 뒤를 따라갔다. 다희는 병원 근처 카페로 들어가 누군가를 만났다. 유나는 카페 창문 너머로 그 장면을 지켜봤다. 강다희와 만난 사람은 낯선 남성이었고 그들은 심각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유나는 그 대화 내용을 들을 수는 없었지만 다희가 남편이나 가족들에게 말하지 않은 비밀스러운 만남을 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충분히 의심스러웠다. 집에 돌아온 유나는 지영에게 이 사실을 이야기하며 말했다. 어머니, 동서가 이상한 남자를 만났어요. 병원 근처에서 심각한 표정으로 대화하던데 이건 우리한테 절대 말하지 않을 내용 같아요.
지영과 유나는 이제 더 이상 의심만으로는 부족하다고 생각했다. 두 사람은 결심했다. 강다희가 뭔가를 숨기고 있다는 건 분명해. 그녀의 모든 행동을 주의 깊게 살펴보고 증거를 모으자. 지영은 남편과 강다희의 대화를 엿들을 준비를 했고, 유나는 강다희가 집 밖에서 하는 행동을 계속 추적하기로 했다. 지영은 굳은 얼굴로 말했다. 이제부터는 증거를 확보할 거야. 그녀가 무슨 속셈인지 반드시 밝혀내고 말겠어. 유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답했다. 어머니, 저도 도울게요. 절대 이대로 둘 수는 없어요. 두 사람은 가족을 지키기 위해 본격적인 행동에 나섰다. 같은 날, 유나는 강다희의 방을 살펴보기로 했다. 강다희는 외출 중이었고, 둘째 아들 역시 늦게까지 병원에서 일하고 있어 집에 없었다. 유나는 다희가 방에 두고 간 물건들에서 결정적인 단서를 찾을 수 있을 거라 생각했다. 유나는 문을 열고 방 안으로 들어섰다. 방은 깔끔하게 정돈되어 있었지만 유나는 그 질서 정연함 자체가 더 수상하게 느껴졌다. 마치 모든 것이 지나치게 완벽해 보였기 때문이다. 유나는 책상 위에 놓인 태블릿과 핸드백을 살펴봤다. 핸드백 안에는 다희가 자주 사용하던 메모장과 영수증 뭉치가 있었다. 메모장에는 다희가 자주 방문한 장소와 만나야 할 사람들의 이름이 적혀 있었다. 유나는 그중 한 장소에 눈이 멈췄다. 이 주소, 어디서 많이 봤는데. 유나는 그것이 병원 근처의 고급 오피스텔 주소임을 알아챘다. 그녀는 다희가 이성민과 은밀한 만남을 위해 이곳을 이용했을 가능성을 떠올렸다. 다음으로 유나는 핸드백 안에서 한 장의 봉투를 발견했다. 봉투 안에는 강다희와 금융회사 간의 계약서가 들어있었다. 계약 내용은 강다희가 이성민의 병원 계좌에서 거액을 투자한 사실을 명백히 드러내고 있었다. 병원 자금을 개인 투자했었다고? 이건 단순한 문제가 아니야. 그날 밤 지영과 유나는 각자 발견한 단서를 가지고 조용히 이야기를 나누었다. 지영은 이성민의 방에서 발견한 영수증과 메모를 보여주며 말했다. 유나야 봐. 이건 남편이 강다희를 위해 병원 자금을 쓴 증거야. 내가 이런 짓을 하도록 놔둔 게 한심할 뿐이야. 유나는 강다희의 방에서 발견한 계약서를 보여주며 대답했다. 어머니, 이건 동서가 그 자금으로 개인 투자를 했다는 증거예요. 그녀가 가족들을 속이고 병원을 이용해 돈을 빼돌리고 있었어요. 지영은 문서와 계약서를 들여다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이제야 모든 게 명확해졌어. 다희는 단순히 며느리 역할을 하려는 게 아니라 우리 집안과 병원을 이용해 자신의 욕심을 채우려고 했던 거야. 두 사람은 다희와 이성민의 은밀한 관계를 확신했다. 병원 자금을 유용한 정황, 고급 오피스텔의 사용 내역, 그리고 이성민의 서재에서 발견한 다희에 대한 특혜의 흔적들까지. 우리가 이걸 그냥 넘길 순 없어요. 이제 어떻게 할지 계획을 세워야겠죠. 유나는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지영은 고개를 끄덕이며 결심했다. 그래, 이 모든 증거를 모아서 그들의 실체를 폭로할 거야. 이 집안에 더 이상 저 사람들을 두면 안 돼. 며칠 뒤 유나는 강다희의 외출 시간에 맞춰 그녀의 태블릿을 해킹하는데 성공했다. 유나는 태블릿에서 강다희와 이성민이 주고받은 메시지를 발견했다. 다희야, 요즘 너무 예민하게 굴지 말고 내 말만 잘 따라줘. 내가 너 원하는 거 다 해줄게. 아버님,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알아서 처리할게요. 우리 둘만 알면 되는 일이잖아요. 유나는 그 메시지를 보며 이성민과 강다희의 부적절한 관계가 더 이상 의심이 아닌 사실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날 밤 지영과 유나는 발견한 증거들을 한 곳에 모았다. 두 사람은 이제 강다희와 이성민의 관계를 폭로하고 그들의 계획을 무너뜨리기 위한 준비를 시작했다. 이젠 뒤로 물러설 수 없어. 이 집안을 지키려면 반드시 그들의 실체를 드러내야 해. 지영의 목소리는 단호했고 유나도 굳은 얼굴로 고개를 끄덕였다.
저는 어머니와 함께 끝까지 싸울 거예요. 절대 저들을 이대로 두지 않겠어요. 그들은 다가올 폭로의 순간을 준비하며 마지막 조각들을 맞추기 시작했다. 지영과 윤아는 모아둔 증거들을 살펴보며 강다희와 이성민의 관계가 단순히 부적절한 수준을 넘어서 가문의 경제적 기반까지 위협하는 수준임을 깨달았다. 하지만 지영의 직감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다. 유나야, 강다희는 단순히 남편과의 부적절한 관계만으로 이런 행동을 한 게 아니야. 뭔가 더 큰 의도가 있을 거야. 그녀의 과거를 더 파헤쳐야 해. 윤아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다. 네, 어머니. 저도 같은 생각이에요. 그녀가 이렇게까지 계획적으로 움직였다는 건 분명히 전에도 뭔가 비슷한 일을 했다는 뜻일 거예요. 두 사람은 강다희의 과거를 추적하기로 했다. 유나는 그녀의 핸드폰 기록과 이메일 내역을 확인했고 지영은 가족 친구들을 통해 강다희의 이전 직장과 지인들에 대한 정보를 수집했다. 며칠 후 유나는 강다희의 이메일에서 그녀가 사용했던 몇 개의 이전 주소와 연관된 회사 명단을 발견했다. 어머니, 이 회사들이 강다희 씨의 이전 직장으로 보이는데요. 여기에서 뭔가 단서가 나올지도 몰라요. 지영은 즉시 병원 내 인맥을 활용해 정보를 확인했다. 그녀는 한 회사의 전 직원으로부터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었다. 강다희 CEO, 예전에 저희 회사에 있었죠. 처음엔 정말 성실하고 유능해 보였는데 나중엔 회사 자금을 유용한 일이 드러나서 조용히 퇴사했어요. 다들 그녀가 다른 곳으로 옮겨갔다고만 알고 있어요. 지영은 이 이야기를 듣고 숨을 깊게 내쉬었다. 역시, 다희는 처음부터 신뢰할 수 없는 사람이었어. 유나는 강다희가 여러 남성과 교제했던 흔적을 찾아냈다. 그녀는 강다희의 이름과 과거의 핸드폰 번호를 바탕으로 온라인에서 검색을 시작했다. 유나는 지역 커뮤니티 사이트에서 강다희와 관련된 수상한 글을 발견했다. 한 남성이 쓴 글이었다. 내 돈을 믿고 맡겼는데 그녀가 전부 사라졌습니다. 너무 매력적이고 똑똑한 사람이었지만 제가 당했던 일이 아직도 믿기지 않아요. 유나는 레스니에게 조심스럽게 메시지를 보냈고 며칠 뒤 답변을 받았다. 강다희요? 그녀는 제가 만난 가장 교묘한 사람이었어요. 저랑 교제할 때 그녀가 투자 제안을 했고 전 그녀를 믿고 돈을 맡겼습니다. 그런데 몇 달 뒤 그녀는 제 돈을 전부 빼돌린 뒤 연락을 끊었어요. 그 남자는 다희가 자신뿐 아니라 다른 남성들에게도 비슷한 방식으로 접근해 돈을 빼앗았다고 주장했다. 그녀는 돈과 권력을 이용해 자신의 목적을 이루려는 사람입니다. 제발 조심하세요. 유나는 이 정보를 지영과 공유하며 말했다. 어머니, 동서는 이 집안을 노리기 전부터 이런 짓을 반복해온 사람이었어요. 그녀가 남편과 아버님에게 접근한 것도 단순한 우연이 아니에요. 조사가 계속되면서 강다희의 금융 거래 내역에서도 심각한 문제가 발견됐다. 유나는 다희의 이메일에서 발견한 금융계약서와 투자 자료를 바탕으로 전문가에게 분석을 의뢰했다. 며칠 후 전문가로부터 온 답변은 충격적이었다. 이 자료들은 명백히 불법 투자와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녀는 이 투자금을 통해 단기적인 수익을 챙겼지만 그 과정에서 다른 사람들의 돈을 위험에 빠뜨렸어요. 유나는 메모를 보며 혀를 찼다. 이건 단순한 도덕적 문제가 아니라 범죄예요. 강다희는 병원의 자금을 사용해 이런 불법적인 거래에 가담하고 있었던 거예요. 지영은 문서를 보며 얼굴이 굳어졌다. 이건 더 이상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야. 다희는 우리 가문뿐만 아니라 병원 전체를 위험에 빠뜨리고 있었던 거야. 지영은 다희의 과거를 조사하면서 그녀의 다른 남성 관계와 금전적 갈취, 불법 투자와 관련된 증거들을 차곡차곡 정리했다. 유나와 함께 강다희가 행한 일들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한 파일을 만들었다. 파일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 이전 회사에서의 자금 유용 사건, 여러 남성들과의 교제 중 금전적 갈취 사례,
병원 자금을 이용한 불법 투자 거래 내역. 유나는 단호하게 말했다. 어머니, 이제 이걸 가지고 어떻게 할지 결정해야 해요. 이 증거를 그냥 모아두기만 할 순 없어요. 지영은 깊게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다. 맞아. 이제는 강다희가 누구인지 모두가 알게 해야 할 때야. 폭로의 순간을 준비하다. 지영은 가족과 병원 관계자들 앞에서 이 증거를 폭로할 계획을 세웠다. 그녀는 다희가 가족과 병원을 이용해 자신의 욕심을 채운 사람이라는 것을 모두에게 보여주겠다고 결심했다. 강다희가 이 집안을 망가뜨리기 전에 우리가 먼저 그녀를 끝내야 해. 지영은 유나와 함께 마지막 준비를 하며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지영과 유나는 강다희의 진실을 폭로할 적절한 장소를 고민했다. 단순히 가족들만 모인 자리에서 문제를 제기하는 것으로는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그들의 목표는 강다희가 이 집안을 노리고 행했던 모든 비리를 공공연히 드러내는 것이었다. 어머니, 병원 파티가 가장 좋은 기회일 것 같아요. 유나의 제안에 지영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 병원 파티는 매년 이성민이 주최하는 행사로 병원 관계자들, 이사진, 투자자, 그리고 가족들이 모두 참석하는 자리였다. 맞아. 그 자리에선 모든 게 드러날 수밖에 없겠지. 이제 그녀가 숨을 곳도 없을 거야. 병원 파티는 화려함을 자랑하는 연례 행사였다. 이성민은 매년 이 자리를 통해 병원의 성공과 자신의 영향력을 과시했다. 이번에도 그는 파티 준비에 몰두했다. 여보, 올해도 파티 규모를 조금 더 키울 생각이야. 외부 투자자들도 초대했으니 준비를 잘해야겠어. 지영은 아무렇지 않은 척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다. 알겠어요. 모든 게 완벽하도록 준비할게요. 그러나 그녀의 속마음은 복잡했다. 이 파티는 이성민이 아닌 그녀와 유나의 복수극을 원성할 무대가 될 예정이었다. 파티 준비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자 강다희는 적극적으로 나섰다. 그녀는 초대장 디자인부터 테이블 세팅까지 모든 세부 사항에 관여하며 자신이 적인 역할을 하려는 모습을 보였다. 어머니, 이번 파티는 정말 중요한 자리잖아요. 제가 도울 수 있는 건 다 도울게요. 지영은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그래, 내가 그렇게 도와주면 나야 고맙지. 강다희는 이성민과도 긴밀하게 협력했다. 아버님, 이번 파티에 특별한 발표 같은 건 없으신가요? 새로운 병원 프로젝트 같은 걸 공개하면 더 주목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성민은 흐뭇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좋은 생각이야, 다희야. 역시 감각이 있어. 지영은 이 대화를 듣고 속으로 이를 악물었다. 모든 걸 손에 넣으려는 그녀의 욕망이 더 이상 끔찍할 수 없군. 하지만 이번 파티가 그녀의 끝이 될 거야. 파티 준비가 진행되는 동안 유나는 강다희와 이성민의 더 많은 증거를 수집하기 위해 노력했다. 그녀는 강다희의 핸드폰 기록을 추가로 살펴보았고 이성민과 그녀가 주고받은 메시지에서 파티 준비 중에도 수상한 대화가 이어지고 있음을 발견했다. 아버님, 제가 말씀드린 대로 준비는 잘 되고 있어요. 나중에 따로 뵙고 자세히 상의 드릴게요. 유나는 이 메시지를 지영에게 보여주며 말했다. 어머니, 보세요. 파티 준비도 핑계일 뿐이에요. 아버님과 다희 씨가 따로 계획하는 게 분명해요. 지영은 메시지를 확인하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이젠 확실해. 그들의 관계를 공개적으로 폭로하는 게 우리 목표야. 그 자리에서 모든 걸 끝내자. 드디어 병원 파티 당일이 되었다. 병원 로비는 화려한 장식으로 꾸며졌고 고급스러운 음식과 음료가 준비되어 있었다. 관계자들과 손님들이 하나둘 도착하며 행사장은 점점 북적이기 시작했다. 지영은 준비된 증거들을 핸드백에 챙기며 마음을 가다듬었다. 그녀는 자신이 해야 할 일을 마음속으로 되뇌었다. 오늘은 후퇴할 수 없어. 다희와 이성민의 가면을 벗겨야 해. 유나도 행사장에서 증거를 꺼내기 쉽게 준비된 파일을 손에 들고 있었다.
어머니, 저희 준비는 완벽해요. 강다희가 무슨 말을 하든 증거만으로 충분히 그녀를 무너뜨릴 수 있어요. 파티장에서 강다희는 마치 인공이라도 된 듯 활발히 움직였다. 손님들에게 인사를 건네고 행사 진행을 돕는 척하며 자신감을 드러냈다. 어머니, 오늘 정말 멋진 날이 될 것 같아요. 이런 자리에 함께 할 수 있어서 너무 기뻐요. 지영은 강다희의 미소 뒤에 숨겨진 음흉함을 떠올리며 태연히 대답했다. 그래, 다희야. 오늘은 정말 특별한 날이 될 거야. 너도 그걸 느끼게 될 거야. 지영과 유나는 파티 시작 직전에 서로의 준비 상황을 최종 점검했다. 어머니, 모든 증거가 준비됐어요. 강다희가 아무리 발뺌하려 해도 이젠 소용없을 거예요. 지영은 단호한 표정으로 말했다. 좋아. 이제 우리가 나설 차례야. 그녀가 더 이상 우리 가족과 병원을 이용하지 못하게 할 거야. 두 사람은 행사장 한쪽에서 이성민과 강다희를 주시하며 폭로의 순간을 기다렸다. 병원 파티장은 화려한 조명 아래에서 사람들의 웃음과 대화 소리로 가득했다. 병원 이사진과 투자자들, 주요 관계자들까지 모두 모여 병원의 성공을 축하하고 있었다. 이성민은 연례 행사답게 여유로운 표정으로 손님들에게 인사를 건넸다. 그의 옆에는 강다희가 있었다. 그녀는 남편인 둘째 아들보다 이성민과 더 가까운 위치에서 이사들과 대화를 나누며 부드럽게 웃고 있었다. 지영은 파티장 한쪽에서 이 모든 광경을 지켜보며 깊은 숨을 내쉬었다. 지금까지 숨겨왔던 비밀, 오늘은 모두 드러날 거야. 유나가 그녀의 옆에 다가왔다. 어머니, 준비되셨죠? 이제 그들이 진짜 얼굴을 마주하게 될 차례예요. 지영은 손에 쥔 증거 파일을 꽉 잡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파티의 하이라이트는 병원장인 이성민의 연설이었다. 그는 단상에 올라 자신감 넘치는 표정으로 참석자들을 바라보았다. 오늘 이렇게 자리를 빛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병원은 매년 성장하며 의료계에서 확고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모두 여러분 덕분입니다. 참석자들 사이에서 박수가 터져나왔고 이성민은 미소를 지으며 연설을 이어갔다. 앞으로도 저희 병원은 더 나은 미래를 위해 도전할 것입니다. 새로운 프로젝트를 곧 공개할 예정이니 기대해 주십시오. 지영이 천천히 단상 쪽으로 다가섰다. 그녀의 행동에 사람들이 의아한 시선을 보냈지만 이성민은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며 연설을 마무리하려고 했다. 그러나 지영은 그의 연설이 끝나기도 전에 마이크를 잡았다. 잠시만요. 여러분, 저도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지영의 차분한 목소리는 단번에 사람들의 주목을 끌었다. 이성민은 당황한 얼굴로 그녀를 쳐다봤다. 갑자기 이게 무슨 짓이야? 그러나 지영은 그를 무시하고 단상 위에서 사람들을 향해 입을 열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저희 병원이 얼마나 성장했는지를 이야기하려던 남편의 연설에 약간의 추가 내용을 더하고자 합니다. 병원의 현재 상황에 대해 그리고 병원장인 이성민과 그의 신임을 받는 한 사람, 강다희 씨에 대한 진실을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강다희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어머니, 갑자기 왜 이런 말씀을 하세요? 그녀는 억지로 미소를 유지하며 지영을 막으려 했지만 지영은 그녀를 무시했다. 증거 하나씩 공개하다. 지영은 차례로 증거를 꺼내들며 참석자들에게 보여주기 시작했다. 여기 있는 문서들을 보시면 병원의 자금이 부적절하게 사용된 내역이 나옵니다. 고급 보석과 가구 구입에 사용된 이 자금들은 강다희의 이름으로 결제되었습니다. 병원의 예산이 개인적인 목적으로 사용된 것입니다. 사람들 사이에서 웅성거림이 일었다. 이성민은 황급히 말을 막으려 했다. 여보, 이건 단순한 오해야. 지금 이런 자리에서 얘기할 필요가 없잖아. 그러나 지영은 단호하게 말을 이어갔다. 그게 단순한 오해인지 아닌지는 여기 계신 분들이 판단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게 다가 아닙니다. 유나가 준비한 파일을 건네받은 지영은 이어서 말했다. 여기에는 강다희와 제 남편이 주고받은 메시지가 있습니다.
이 메시지들은 두 사람이 단순히 병원장과 며느리로서의 관계를 넘어섰다는 것을 명백히 보여줍니다. 메시지 내용이 화면에 띄워지자 사람들은 충격을 금치 못했다. 다희야, 너만 믿어. 우리가 함께하면 무엇이든 할 수 있어. 아버님, 걱정하지 마세요. 제 손에 달렸으니 그대로 하시면 돼요. 지영은 마지막으로 강다희의 과거를 폭로했다. 그리고 이 자리에 계신 분들께 알리고 싶은 중요한 사실이 하나 더 있습니다. 강다희 씨는 이 병원에 오기 전에도 여러 회사를 다니며 회사 자금을 유용하거나 개인적 이익을 위해 금전적 갈취를 한 이력이 있습니다. 지영은 다희의 전 회사에서의 문제와 과거 남성들과의 관계를 설명하며 그녀가 반복적으로 비슷한 수법으로 사람들을 속이고 이용해왔음을 폭로했다. 강다희는 단순히 우리 가족을 노렸던 것이 아니라 더 큰 이익을 위해 이 병원을 이용하려 했던 것입니다. 단상 아래에서 강다희는 차갑게 굳은 얼굴로 발을 동동 골랐다. 어머니, 그건 다 거짓말이에요. 그런 일 없었어요. 그러나 그녀의 떨리는 목소리는 신뢰를 얻지 못했다. 이성민도 당황한 얼굴로 말했다. 여보, 이런 짓을 왜 하는 거야? 이건 모두 오해라고. 지영은 그를 차갑게 바라보며 대답했다. 당신은 우리 가족을 속이고 병원을 위험에 빠뜨렸어요. 당신의 행동에 대한 책임은 여기 계신 모든 분들 앞에서 물어야 마땅합니다. 이사진들과 투자자들은 충격을 받은 듯 웅성거리기 시작했다. 한 투자자가 일어서서 말했다. 병원의 자금이 이런 식으로 사용됐다니 믿을 수 없습니다. 이성민 원장, 이건 중대한 문제입니다. 다른 사람들도 하나둘씩 지영의 증거를 보며 비난의 목소리를 냈다. 지영은 차분하게 마지막 말을 덧붙였다. 병원은 사람들의 생명을 지키는 곳입니다. 그런데 여기 있는 두 사람은 이 병원을 개인의 욕심을 채우는 도구로 사용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이 사실을 감출 수 없습니다. 지영의 목소리가 끝나자 파티장은 침묵에 휩싸였다. 강다희는 자리를 박차고 나가려 했지만 유나가 그녀의 앞을 막아섰다. 다희 씨, 이제 끝이에요. 숨을 곳도 변명할 기회도 없어요. 병원 파티장은 차갑고 무거운 침묵에 휩싸였다. 이성민과 강다희의 부적절한 관계, 병원 자금 유용, 강다희의 과거 행적까지 모두 드러난 지금 사람들의 시선은 두 사람에게 쏟아졌다. 단상 아래에 서 있던 둘째 아들은 얼굴이 하얗게 질린 채 말을 잃었다. 그의 눈은 충격과 분노로 흔들리고 있었다. 어떻게? 그는 간신히 입을 열었지만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그는 자신이 사랑해서 결혼한 아내가 그것도 자신의 아버지와 그런 관계를 맺고 있었다는 사실을 받아들일 수 없었다. 유나는 지영의 옆에서 조용히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녀는 입을 굳게 다문 채 이 순간을 기다려온 모든 노력이 떠올라 속으로 복잡한 감정이 일었다. 이제 다 끝났어. 하지만 이 진실이 가족에게 얼마나 큰 상처를 남길지. 둘째 아들은 한동안 얼어붙어 있다가 이성민 쪽으로 걸어갔다. 그의 표정은 충격에서 분노로 변해 있었다. 아버지, 이게 다 사실이에요? 그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 안엔 억눌린 분노가 가득했다. 이성민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의 입술이 떨렸지만 그 어떤 변명도 떠오르지 않는 듯했다. 대답하세요. 아버지랑 다희, 정말 그런 사이였어요? 둘째 아들은 손을 꽉 쥐며 소리를 질렀다. 강다희는 놀란 표정으로 둘째 아들을 바라봤다. 당신, 그건 오해예요. 어머니가 나를 오해해서 이렇게 만든 거예요. 하지만 그녀의 목소리는 더 이상 믿음을 줄 수 없었다. 오해라고? 내가 병원 자금을 빼돌리고 내 아버지랑 그런 메시지를 주고받은 게 오해라고? 둘째 아들은 그녀를 똑바로 쳐다보며 더 이상 말을 이어가지 못했다. 그의 눈에는 배신감과 분노가 가득했다. 유나는 차분히 앞으로 나섰다. 오해라니요. 다희 씨, 지금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증거를 봤어요. 오해가 아니라 사실이에요. 더 이상 핑계대지 말아요.
유나는 강다희를 향해 단호하게 말했다. 강다희는 유나를 바라보며 이를 악물었다. 넌 처음부터 나를 못마땅해 했지. 이런 식으로 나를 무너뜨리려는 게 내 계획이었어. 그렇지? 유나는 비웃음을 지으며 대답했다. 아니, 다희 씨 당신 스스로 무너진 거예요. 내가 한 건 당신의 거짓말을 모두 드러낸 것뿐이에요. 둘째 아들은 유나의 말을 듣고 고개를 숙였다. 그는 더 이상 강다희의 말을 믿을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형수님 말이 맞아, 다이. 너는 내가 알던 사람이 아니었어. 어쩌다 이렇게 된 거야? 첫째 아들도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다. 그는 아버지와 강다희를 번갈아 바라보며 말을 더듬었다. 아버지, 왜 그런 짓을 하신 거예요? 가족을 이렇게 무너뜨리려고 작정하신 거예요? 이성민은 끝내 고개를 떨구며 한숨을 내쉬었다. 미안하다. 내가 잘못했다. 하지만 그게 전부는 아니야. 내가 그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고 침묵했다. 지영은 그런 이성민을 차갑게 바라보며 말했다. 미안하다고? 그 말이 이 모든 걸 되돌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당신이 우리 가족에게 저지른 짓은 결코 용서받을 수 없어요. 둘째 아들은 깊은 숨을 내쉬며 자리에서 일어섰다. 그의 얼굴에는 굳은 결심이 엿보였다. 이제 끝이에요. 다희, 우리 이혼합시다. 강다희는 깜짝 놀라며 그의 손을 붙잡으려 했다. 아니야, 그렇게 말하지 마. 당신은 나를 사랑했잖아. 이건 모두 오해라니까? 하지만 둘째 아들은 냉정하게 손을 뿌리쳤다. 오해라고? 더 이상 내 말을 믿을 수 없어. 인생에서 사라져. 유나는 차분하게 강다희를 쳐다보며 마지막 말을 던졌다. 다희 씨, 당신이 가진 거짓말과 욕심은 결국 당신을 망쳤어요. 이제 당신이 만든 결과를 감당해야 할 차례예요. 강다희는 말을 잇지 못하고 파티장을 빠져나갔다. 사람들의 시선이 그녀의 뒤를 따라갔다. 폭로 이후 병원 이사회는 즉각 긴급회의를 소집했다. 이성민이 병원의 자금을 유용한 것과 개인적인 목적으로 병원을 이용했다는 의혹은 병원 운영에 대한 심각한 신뢰 훼손으로 간주되었다. 이 사진들은 이제 더 이상 이성민을 병원장으로 둘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르렀다. 회의실에 앉아 있는 이성민의 얼굴은 굳어 있었다. 그는 처음엔 자신감이 넘쳤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은 단순한 오해입니다. 제가 병원을 위해 헌신해 온 것을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사진 중 한 명이 그를 강하게 반박했다. 병원을 위해 헌신했다는 사람이 자금을 빼돌려 고가의 사치품을 사고 개인적인 욕망을 채웠습니까? 그것도 병원의 미래를 책임질 자금으로요? 또 다른 이사가 말을 이었다. 이성민 원장, 지금 나온 증거들만으로도 당신은 병원장 자격이 없습니다. 우리 병원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 당신을 해임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성민은 상황이 점점 불리하게 돌아가는 것을 느끼며 안절부절 못하기 시작했다. 잠깐만요. 아직 끝난 게 아닙니다. 제가 설명할 기회를 주세요. 모든 건 제가 병원을 더 나은 방향으로 이끌기 위해. 그러나 그의 목소리는 더 이상 회의실을 채우지 못했다. 이 사진의 의장은 단호히 말했다. 이성민 씨, 당신의 해임은 이 사진 전원의 동의로 결정되었습니다. 즉시 자리에서 물러나 주십시오. 그 순간 이성민은 의자에 무너져 내렸다. 그의 얼굴은 하얗게 질렸고 손은 떨리고 있었다. 이성민의 해임 소식은 곧바로 병원 외부로 퍼져나갔다. 투자자들과 병원의 후원자들은 그의 자금 유용과 비리 사실에 분노했고 병원 운영 자금을 회수하려는 움직임이 시작되었다. 지영은 집에서 그 소식을 들으며 차가운 표정으로 말했다. 결국 스스로 무너질 짓을 했군요. 이제 모든 게 끝났어요. 은행에서 이성민의 자산이 동결되었다는 통보가 날아왔다. 그는 이제 병원의 예산뿐 아니라 개인적으로 보유한 재산도 사용할 수 없는 상태가 되었다. 집으로 돌아온 이성민은 패닉 상태였다. 그는 집안 곳곳을 서성이며 혼잣말을 반복했다. 이럴 수는 없어.
내가 이 병원을 어떻게 키웠는데 내가 가진 모든 것을 잃다니. 그는 분노와 절망 속에서 벽을 치며 소리쳤다. 그러나 그의 외침을 들어줄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이성민이 해임된 직후 강다희도 경찰의 수사를 받기 시작했다. 병원 자금을 유용한 증거, 불법 투자에 사용한 기록 등이 모두 드러나며 그녀는 경찰의 추적 대상이 되었다. 경찰은 병원 관계자들의 증언과 강다희의 금융 기록을 바탕으로 그녀의 혐의를 조사했다. 집으로 들이닥친 수사관들은 강다희의 방을 수색하며 그녀의 비리를 입증할 추가 증거를 확보했다. 강다희 씨, 당신은 병원 자금 유용 및 불법 투자 혐의로 조사받아야 합니다. 즉시 동행해 주시죠. 경찰의 말을 들은 강다희는 얼굴이 하얗게 질리며 손을 떨었다. 무슨 말씀이세요? 저는 그런 적이 없어요. 전부 오해라고요. 그러나 그녀의 변명은 통하지 않았다. 경찰은 이미 모든 증거를 확보한 상태였다. 병원 로비에서 강다희가 수갑을 차고 연행되는 모습을 목격한 사람들은 웅성거리며 그 광경을 지켜봤다. 강다희가 수갑을 차고 연행되는 모습을 목격한 사람들은 웅성거리며 그 광경을 지켜봤다. 저 사람 원래 그런 사람이었나 보네. 겉모습만 멀쩡한 줄 알았더니 결국 저런 짓을 하고 다녔구나. 강다희는 연행되면서 마지막까지 자신의 결백을 주장했다. 전 정말 아무 잘못도 없어요. 이건 누군가 저를 모함하려는 거예요. 그러나 그녀의 목소리는 점점 작아졌고 결국 경찰차에 올라타면서 울음을 터뜨렸다. 모든 일이 끝난 뒤 지영은 윤아와 함께 병원 이사장실에 앉아 있었다. 이성민과 강다희의 몰락을 지켜본 지영은 한숨을 내쉬며 말했다. 이제야 끝났어. 하지만 가족과 병원을 지키기 위해 이런 일이 필요했다니 마음이 무겁기도 하구나. 윤아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어머니, 어쩔 수 없는 일이었어요. 두 사람을 계속 두었다면 더 큰 피해를 입었을 겁니다. 지영은 마지막으로 창밖을 바라보며 속삭였다. 이 집안을 다시 바로 세워야겠지. 더 이상 욕망에 휘둘리지 않도록. 경찰에 연행된 뒤 강다희는 몇 시간 동안 조사를 받았다. 경찰은 그녀가 병원 자금을 유용하고 불법 투자에 가담한 증거를 하나하나 제시했다. 그녀는 처음에는 강하게 부인했지만 결정적인 증거가 나오자 더 이상 부정할 수 없었다. 다음 날 강다희는 보석으로 석방되었지만 집으로 돌아가지 않고 바로 이성민을 찾아갔다. 그녀는 이성민의 얼굴을 보자마자 소리쳤다. 아버님, 이게 다 무슨 짓이에요? 왜 나만 경찰에 끌려가야 하죠? 이 모든 건 아버님이 시작한 일이잖아요. 이성민은 당황한 얼굴로 그녀를 쳐다보며 말했다.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너도 이 일에 충분히 동의했잖아. 내가 병원의 자금을 이용하자고 했던 거 아닌가? 강다희는 비웃으며 답했다. 그래요. 제가 유용하자고 했죠. 하지만 그게 가능했던 건 아버님이 계셨기 때문이에요. 제가 이 일을 혼자 할 수 있었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병원 자금을 움직일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사람은 아버님이었잖아요. 두 사람은 점점 더 격렬하게 말싸움을 벌였다. 다희, 너는 내가 널 얼마나 믿었는지 알아. 너만 믿고 이 모든 걸 맡겼는데 지금 와서 내가 나한테 책임을 전가한다고. 이성민은 분노로 목소리를 높였다. 믿었다고요? 아버님이요? 저를 이용한 거겠죠. 병원 자금을 빼돌려서 자기 욕망을 채우려고 했으면서 이 모든 책임을 나한테 떠넘기려고요? 강다희는 날카롭게 반박했다. 싸움은 점점 더 감정적으로 치달았다. 두 사람 모두 자신이 피해자라 주장하며 책임을 떠넘기기에 급급했다. 결국 이성민은 소리쳤다. 그래, 내가 나를 속이고 병원을 망친 거야. 내가 널 믿은 게 내 잘못이었다. 강다희는 차갑게 웃으며 대답했다. 믿었다고요? 웃기지 마세요. 아버님도 나만큼이나 더러운 사람이었으면서 지금 와서 양심 있는 척 하지 마세요. 강다희는 경찰 조사에서 점점 더 많은 비리가 드러났다. 그녀는 병원 자금을 유용한 것 외에도
과거 다른 회사에서도 비슷한 방식으로 자금을 빼돌린 전력이 있었다. 경찰은 그녀의 범죄 행각을 아래와 같이 정리했다. 병원 자금 횡령, 병원의 예산을 유용해 사치품 구매 및 개인적 투자에 사용, 불법 투자, 병원 자금을 고위험 투자에 몰래 사용, 이 과정에서 고액의 손실 발생. 과거 회사 횡령, 이전 직장에서 사 자금을 빼돌려 사라진 전력. 금전 갈취, 과거 남성들과 교제하며 신뢰를 빌미로 돈을 갈취. 수사 결과 강다희가 벌어들인 부정 수익은 거액에 달했으며 그녀의 비리는 전국적으로 보도되었다. 언론은 그녀를 가리켜 가족을 망친 악녀라는 비난을 쏟아냈다. 강다희는 경찰의 추가 조사를 받기 위해 연행되기 전 이성민에게 마지막으로 말했다. 아버님, 저는 여기까지예요. 하지만 당신도 그냥 넘어가지는 못할 거예요. 이 모든 게 밝혀지면 당신도 공범으로 낙인 찍힐 거예요. 이성민은 그녀를 바라보며 한숨을 내쉬었다. 다희, 내가 내게 준 건 오직 배신뿐이었어. 내가 너를 믿었던 게 잘못이었어. 강다희는 냉소적으로 웃으며 대답했다. 믿음? 웃기지 마세요. 당신은 나를 이용하려 했고, 나도 똑같이 이용했을 뿐이에요. 결국 법원은 강다희에게 병원 자금 횡령 및 불법 투자 혐의로 징역 10년형을 선고했다. 그녀는 재판 도중에도 끝까지 자신의 결백을 주장했지만 증거와 증언이 명확했기에 법정은 그녀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이 끝난 후 강다희는 수갑을 차고 법정을 나섰다. 그녀의 얼굴은 초췌했고 고개를 들지 못했다. 언론과 대중은 그녀를 향해 비난을 퍼부었고 그녀는 이제 더 이상 숨을 곳이 없었다. 이성민 역시 병원에서의 해임과 재산 동결로 인해 완전히 몰락했다. 그는 강다희와의 관계가 드러난 뒤 사회적 신뢰를 완전히 잃었고 남은 가족들과도 거리를 두었다. 지영은 그런 이성민을 바라보며 마지막으로 말했다. 당신이 이 가정을 지키려는 마음만 있었다면 이런 일은 벌어지지 않았을 거예요. 이제 당신은 당신이 만든 결과를 스스로 감당하세요. 감옥으로 이송되는 강다희는 창밖을 바라보며 울음을 삼켰다. 그녀의 눈에는 한때 자신이 꿈꿨던 욕망의 잔해가 스쳐 지나갔다. 내가 너무 멀리 갔어. 한편 이성민은 모든 것을 잃고 텅 빈 집에 홀로 앉아 있었다. 그는 자신의 잘못을 되돌릴 방법이 없다는 것을 깨달으며 깊은 절망에 빠졌다. 이성민은 병원장 자리에서 쫓겨났고 모든 재산이 동결된 뒤 사회적으로 고립된 상태였다. 몇 주간 집에 틀어박혀 자포자기한 채 술로 시간을 보내던 그는 마침내 지영과의 마지막 대화를 요청했다. 여보, 할 말이 있어. 이성민의 목소리는 한없이 기어들어갔다. 한때 병원장의 권위로 가득했던 남자의 모습은 이제 초라하고 비참할 뿐이었다. 지영은 그의 얼굴을 바라보며 차분히 말했다. 무슨 말을 하든 내 결심을 바꿀 수는 없어. 하지만 들어줄게. 이성민은 머뭇거리며 말을 이어갔다. 내가 잘못했다. 내가 욕심을 부렸고 그게 모든 걸 망쳤어. 하지만 우리 가족을 위해서, 병원을 위해서였다는 건 알아줬으면 해. 지영은 고개를 저으며 단호하게 대답했다. 가족을 위해서라니? 그건 스스로를 속이는 변명일 뿐이야. 당신은 가족을 생각한 적도 없었어. 당신이 진짜 신경 쓴 건 당신 자신과 당신의 욕망이었지. 이성민은 고개를 떨구며 말했다. 여보, 다시 시작할 수는 없을까? 나도 이제 모든 걸 잃었으니 우리 가족이라도 다시 붙잡아야지. 그의 눈에는 후회와 간절함이 엿보였지만 지영은 전혀 흔들리지 않았다. 여보, 아니 이성민 씨. 다시 시작하는 건 나와 아이들 뿐이야. 당신은 그 시작에 포함되지 않아. 그녀는 침착하게 말했다. 당신은 이 집안과 병원을 모두 망쳤어. 하지만 이제부터는 내가 우리 가족을 다시 일으킬 거야. 더 이상 당신의 도움도 존재도 필요하지 않아. 지영은 이성민에게 마지막으로 다가가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다. 이성민 씨,
당신은 내게서 가족도 사랑도 내 인생도 빼앗으려 했지만 결국 모든 것을 잃은 건 당신이야. 그녀는 한숨을 내쉬며 덧붙였다. 이제 당신은 당신 스스로를 돌보는 법을 배우세요. 더 이상 우리에게 기대지 마세요. 이성민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고개를 숙였다. 그는 자신이 스스로 만든 몰락에서 벗어날 길이 없음을 깨달았다. 이성민과의 관계를 완전히 정리한 뒤 지영은 아들들과 새로운 계획을 세웠다. 둘째 아들은 이혼 서류를 작성해 강다희와의 관계를 끝내기로 결심했다. 어머니, 이제부터는 가족을 위해 제가 더 잘할게요. 제 선택 때문에 가족이 이렇게 힘들어져서 정말 죄송합니다. 지영은 그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다. 지금 깨달았으면 됐어. 중요한 건 앞으로의 선택이야. 이제 우리 가족은 함께 다시 시작할 거야. 첫째 아들과 유나도 지영의 곁에서 든든한 지원군이 되어주었다. 유나는 말했다. 어머니, 이제 우리 모두 하나가 돼야 해요. 아버님이 망쳐놓은 걸 다시 세우는 건 어머니와 우리 몫이에요. 지영은 고개를 끄덕이며 결심을 굳혔다. 맞아. 이제부터는 우리 힘으로 이 가정을 다시 바로 세우자. 딸이 지나고 지영과 가족들은 병원의 운영권을 다시 회복했다. 이사회는 이성민의 후임으로 지영을 임시 병원장으로 선출했고 그녀는 병원의 명의를 되찾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 지영은 새로운 프로젝트를 발표하며 병원의 방향을 새롭게 설정했다. 이 병원은 더 이상 개인의 욕심을 위한 도구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들의 생명을 지키고 신뢰를 쌓아가야 합니다. 그게 병원의 본질이니까요. 직원들과 이사진들은 지영의 결단력과 신뢰를 기반으로 병원의 새로운 도약을 함께하기로 다짐했다. 어느 평화로운 저녁, 지영은 가족들과 함께 저녁 식사를 하고 있었다. 식탁에는 웃음과 따뜻한 대화가 오갔다. 지영은 식탁을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다. 이제야 진짜 가족다운 모습이 돌아왔구나. 밖에는 밝은 달빛이 비추고 있었다. 지영은 창문 너머로 달빛을 바라보며 혼잣말했다. 힘들었지만 결국 우리가 다시 시작할 수 있게 됐어. 이젠 이 평화를 절대 놓치지 않을 거야. 그녀는 다짐하듯 스스로에게 말했다. 우린 더 강해질 거야. 어떤 위기가 와도 이젠 우리가 함께 이겨낼 수 있어. 후 지영은 아침 햇살이 가득한 정원에서 꽃에 물을 주며 미소를 지었다. 그녀의 손길에는 여유와 평화가 깃들어 있었다. 가족과 함께한 회복의 시간은 그녀를 더욱 단단하게 만들었다. 유나가 다가와 말했다. 어머니, 병원 이사회에서 새로운 프로젝트 승인이 났어요. 어머니가 계획하신 대로 일이 잘 풀리고 있어요. 지영은 유나의 말을 듣고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다. 좋은 소식이구나. 이제야 병원이 제자리를 찾고 있나 봐. 그동안 모두가 고생했어. 그녀는 더 이상 불안하거나 망설이지 않았다. 지영은 과거의 아픔에서 벗어나 이제는 자신의 삶을 완전히 주도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저녁이면 가족들은 함께 시간을 보냈다. 둘째 아들은 지영에게 물었다. 어머니, 요즘은 정말 행복해 보이세요. 이렇게 평온한 모습은 오랜만이에요. 지영은 웃으며 대답했다. 그래, 내 말이 맞아. 내가 이렇게까지 행복하다고 느끼는 건 오랜만이야. 너희들이 있어서 가능한 일이야. 첫째 아들이 덧붙였다. 어머니가 우리를 이끌어 주셨잖아요. 어머니가 아니었다면 우리가 이렇게 다시 하나가 될 수 없었을 거예요. 지영은 가족들의 따뜻한 말에 고개를 끄덕였다. 가족이 함께하면 못 이겨낼 일이 없다는 걸 깨달았어. 우리가 그걸 증명했잖니. 이성민과 강다희가 사라진 지 몇 달이 지났지만 지영은 그들에 대한 미련이나 분노를 느끼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이 해야 할 복수를 완전히 이루었다고 믿었다. 저녁 산책을 하며 지영은 혼잣말로 말했다. 이성민 씨, 다희 씨. 당신들이 파괴하려 했던 이 가족은 이제 더 강해졌어요. 내 복수는 바로 이거예요.
우리 가족이 당신들 없이도 더 행복해졌다는 걸 보여주는 거. 그녀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속삭였다. 나는 이제 모든 걸 내려놓고 내 삶을 살 거야. 내 가족과 함께 진짜 행복을 찾아갈 거야. 그날 밤 지영은 가족들과 함께 정원의 별을 바라보았다. 그녀는 조용히 입을 열었다. 우리 이제 정말 새로운 시작을 할 준비가 된 것 같아. 과거는 잊고 앞으로는 우리가 함께 만들자. 둘째 아들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맞아요, 어머니. 우리 모두 함께해요. 지영은 담담하지만 단호하게 말했다. 이제 과거는 나에게 아무 힘도 없어요. 앞으로는 우리가 원하는 삶만 생각할 거야. 그녀의 말에 가족들은 미소를 지었다. 어두웠던 시간은 이제 모두 뒤로 하고 가족은 밝은 내일을 향해 나아갈 준비를 끝마쳤다. 지영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납니다. 그녀는 자신의 상처를 딛고 일어나 가족과 함께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었습니다. 복수는 단지 상대를 무너뜨리는 것만이 아니라 스스로를 치유하고 삶을 다시 세우는 과정일지도 모릅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는다면 더 나은 내일을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원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